이별 후 상대방에게 후폭풍이 오길 기다리고 있나요? 나와 헤어진 걸 후회하고 있진 않을까? 내 생각을 하고 있진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자꾸만 든다면 오늘 영상 집중해주세요.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는 후폭풍은 단순히 시간만 흐른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심리학적 원리와 뇌의 작용이 결합되면서 생기는 현상인데요. 오늘은 후폭풍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왜 생기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총 7가지로 알려드릴 건데요. 상대방이 후폭풍을 겪고 돌아올 가능성을 파악하고 각 후폭풍을 어떻게 연결시킬지 전략까지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애착 유형. 후폭풍이 헤어진 직후에 바로 오는 경우도 있죠. 빠른 후폭풍, 재회가 간절한 분들이 가장 바라는 걸 텐데요. 후폭풍이 이별 직후 빠르게 오는 경우는 애착과 관련이 큽니다. 연인 관계는 우리 뇌에 강한 애착을 형성하죠. 이별은 애착이 갑자기 끊어지는 거라 뇌가 상실의 고통으로 인식하는데요. 이때 뇌는 상실로부터 오는 고통을 줄이기 위해 과거의 긍정적인 기억을 더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부정적인 기억은 희미해지고 미화된 기억만 남게 되죠. 특히 불안정 애착을 가진 사람일수록 애착을 자극했던 긍정적 기억에 더 강하게 집착해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감정을 크게 느낍니다. 안정형 애착보다 불안형 애착일수록 후폭풍이 크고 빨리 오는 이유죠. 재해 전략. 불안형 애착 사람들은 애착 욕구가 높은 만큼 후폭풍을 겪을 때 작은 노력으로도 다시 마음이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불안형 애착의 사람들은 이별 후 상대방의 관심에 아주 예민해요.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부담을 느끼고 너무 멀어지면 불안감을 느낄 수 있죠. 이별 후에 너가 많이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 너가 이런 상황에서는 참 힘들었을 것 같아. 라는 말로 감정적 공감을 충분히 해주면서 가족 같은 프레임으로 신뢰와 안정감을 주는 존재로 다가가야 합니다. 두 번째, 인지 부조화. 이별 당시 느꼈던 부정적 감정이 시간이 흘러 가라앉게 되면 헤어지길 잘했다.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상반된 생각이 충돌하여 인지 부조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뇌는 인지 부조화를 줄이기 위해 긍정적 기억만 부각시키고 부정적 기억을 축소하죠.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과의 힘들었던 기억이 희미해지고 행복했던 순간들을 과장해서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이별 당시에는 이 사람과는 안 맞아 라는 생각이 강했지만 이때가 되면 다시 잘 맞춰나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까지 들게 되죠. 그리고 이때 후회와 미련을 느끼며 상대방에게 연락을 시도해보거나 재회에 대해 생각해보게 됩니다. 재해 전략. 인지 부조화 전략은 충동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이별을 선택한 분들에게 효과가 좋습니다. 과거의 긍정적 기억이 부각되고 있는 상태인 만큼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들을 더 강하게 떠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끔 우리가 같이 갔던 그 카페 가면 너 생각나더라? 같은 말로 긍정적인 기억을 은근히 자극하는 대화를 통해 그리움을 증폭시켜야 하죠. 하지만 인지 부조화로 후폭풍을 겪는 사람은 두 가지 욕구가 충돌하는 만큼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며 상대방이 먼저 다가올 여지를 줘야 합니다. 세 번째, 도파민 감소. 연애를 할 때에는 사랑하는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에서 도파민 호르몬이 분비되죠. 상대방과 함께하는 순간들을 보상으로 인식하고 행복감과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별 후에는 이러한 도파민 분비가 줄어들고 관계를 통해 충족하던 보상이 사라짐에 따라 도파민 결핍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때 뇌는 부족한 도파민을 얻기 위해 과거의 긍정적 기억을 더 강하게 떠올리게 되죠. 그리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되돌리려는 욕구를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후폭풍을 겪게 되는 겁니다. 재해 전략. 도파민 전략은 아무래도 도파민 추구가 높은 분들에게 효과가 높습니다. 도파민 결핍 상태에서는 과거의 보상 경험을 되찾으려고 하는 욕구가 강하죠. 상대방에게 나와의 관계를 통한 새로운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이별 전 과거에 좋았던 때와 현재를 연결해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세요. 너가 좋아할 만한 취향의 라이브 공연이 있던데 같이 가보자. 너가 좋아했던 그 맛집 요즘도 자주 생각나더라. 아직도 좋아해? 같이 과거의 기억을 기반으로 새로운 경험을 제안하면서 다시 만날 이유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네 번째, 세로토닌 결핍. 세로토닌은 기분 조절, 감정 안정을 담당하는 주요 신경절달 물질입니다. 이별이라는 심리적 충격과 상실감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세로토닌 수치가 감소하여 불안감, 우울감을 느끼고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되죠. 세로토닌은 사람들과의 사회적 연결이 유지될 때 분비되는데요. 연인 관계는 그 어떤 대인 관계보다 강력한 사회적 연결 관계이기 때문에 세로토닌을 강하게 분비하도록 돕니다.
있죠. 반면 이별을 하게 되면 강력했던 사회적 연결이 끊어짐에 따라 세로토닌 분비가 감소하고 고립감과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로 인해 부정적 감정이 더 크게 느껴지고 세로토닌을 채우기 위해 과거 상대방과의 좋은 기억에 집착하게 되죠. 이때 상대방에 대한 후회와 집착이 더 강해지며 폭풍을 느끼게 됩니다. 재해 전략. 세로토닌 전략은 아무래도 평소에 대인관계가 좁거나 사람을 자주 만나지 않는 분들에게 잘 통할 수 있어요. 세로토닌 결핍은 고립감과 상실감에서 비롯되는 만큼 상대방이 나와 소통할 때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그때 그거 참 잘 맞았었는데 역시 너가 내 취향을 잘 알고 있네 라는 말로 나와의 관계 속에서 감정적으로 연결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해보세요. 5번째, 긍정적 편향. 뇌는 시간이 지날수록 긍정적 기억을 더 선명하게 남기고 부정적 기억은 흐릿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별 후에도 상대방과의 즐거운 경험이 더 자주 떠오르게 되고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과장되게 기억되는 거죠. 상대방과의 관계가 마치 아름답고 완벽했던 것처럼 기억되면서 좋았던 순간들이 더 많이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왜 헤어졌을까? 사실 참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미련과 그리움이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긍정적 편향이 시간이 흐를수록 부정적 감정보다 행복했던 기억이 더 자주 떠오르게 하며 폭풍을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재해 전략. 긍정적 편향 전략의 경우 만나는 동안 둘 중 한 명이 많이 헌신한 경우에 효과적입니다. 긍정적인 기억이 이성화된 만큼 다시 만나면 잘 맞춰나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 쉬운 상태죠. 이때 이별 원인과 관련해서 성장한 모습,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 이러한 생각에 확신을 갖게 됩니다. 6번째, 코르티졸 증가. 이별 후 뇌는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해 코르티졸이 증가하게 됩니다. 코르티졸이 증가하면 불안과 우울감, 분노와 같은 부정적 감정이 높아지죠. 직장이나 일상생활에서 쉽게 짜증이 나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예민해집니다. 이러한 시기가 길어질수록 뇌는 더 이상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고 과거의 긍정적 기억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과거의 관계에 대한 후회와 미련이 부각되면서 상대방을 더 그리워하게 되는 거죠. 일종의 회피 반응으로 그 사람과 행복한 순간도 많았는데 왜 굳이 헤어졌을까? 라는 생각이 자꾸 들면서 뇌가 현재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과거로 도피하려는 겁니다. 재해 전략. 코르티졸 전략은 현재 스트레스가 높아 불안과 예민함을 크게 느끼는 분들에게 효과가 좋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었지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해. 같은 말로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하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제공하면서 나와의 관계가 안정적인 피난처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7번째, 소유욕.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과의 관계에서 독점적 소유를 원하죠. 사랑이라는 감정은 사회적, 생물학적 본능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이별 후 상대방이 다른 이성을 만날 가능성을 떠올리면 자신의 자리를 잃었다는 상실감과 동시에 상대방에 대한 독점이 깨졌다는 좌절감이 발생합니다. 특히 연애 중에 상대방과의 행복했던 경험을 보상 경험으로 인식해왔는데 다른 이성과 함께한다는 상상을 하면 그 보상이 사라진다는 상실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보상을 가져가는 것 같은 느낌까지 받는 거죠. 경쟁 심리를 자극받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다른 이성을 만날 것이라는 생각은 자신을 새로운 사람과 비교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 나보다 나은 사람이려나? 라는 의문이 계속되면서 자존감에 큰 타격을 주기도 하죠. 이러한 생각들은 자신의 가치와 매력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지고 그 불안이 다시 상대방에 대한 후폭풍을 강화합니다. 재해 전략. 소유욕 전략은 나보다 나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는데? 라는 불안을 느끼도록 자극하는 거예요. 내가 나만의 가치를 지닌 매력적인 사람임을 보여주면서 가치 증명과 동시에 다른 이성이 나에게 접근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상대방과의 이별 원인과 관련된 자기 개발을 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거나 다른 이성의 접근이 있다는 것을 직접적인 말이 아닌 유추할 수 있도록 사회적 근거를 쌓는 겁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소유욕 후폭풍을 겪는 사람은 이미 경쟁 심리와 불안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지나친 자극은 오히려 반발심을 키울 수 있어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후폭풍을 위한 호르몬과 심리 요인들이 작용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특히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점은 후폭풍이 상대방에게 왔을 때 어떻게 접근하냐는 거겠죠.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이 오면 알려드린 전략 그대로 유형에 맞게 관계를 풀어나가면 되고 먼저 연락이 오진 않지만 후폭풍
후폭풍의 여지가 보인다면 먼저 연락을 하거나 SNS, 카톡 프사를 통해서 각 전략에 해당하는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노출하거나 전달하면 됩니다. 연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무섭고 전혀 모르겠다면 러브커넥트의 제외 연락 10개명 영상을 통해서 도움받으세요. 이상 러브커넥트 유지안입니다.